안녕하세요. 어린이 문학 전국모 월드컵 박혜영. 장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2월에 큰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저희들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사고 수습, 진상 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유족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은 계엄 내란과 탄핵 심판에 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국에 어문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하다가 번뜩 떠오른 게 이 시국 특집이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탄핵 인용을 외치는 거리의 보통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발견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헤쳐나가는 이야기, 곧 이 시국에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장편 동화를 꼽아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권하고 또 같이 읽으면서 이 시국을 진정 흥겨운 민주의 장으로 역사에 남겨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5.18처럼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하게 이제 배경이 되는 작품은 제외했고요. 2000년대 이후로 나온 장편 동화 중에서 저희가 3편을 골랐는데, 무기 팔지 마세요, 기호 3번 안석봉, 난 쥐다. 이 3편을 예선 토너먼트 없이 바로 결승전에 올려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인데요. 무기 팔지 마세요입니다. 이 작품은 2002년 위기철 작가님의 글과 이희재 작가님의 그림으로 청년사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증세를 엄청나게 이제 거듭하다가 지금은 현북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품은 처음에 이제 작가가 밝힌 것처럼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신효순, 신미선 학생을 추모하는 작품으로 썼고요. 뚜렷한 이제 목적 의식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전 평화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죠. 네, 맞아요. 이야기는 보미가 경민이네 무리가 쏜 비비탄 총에 맞으면서 시작됩니다. 보미는 이렇게 위험한 장난감을 왜 가지고 놀지?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자기한테 총을 쏜 진만이네 엄마를 찾아갑니다. 진만이가 총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려고요. 그런데 진만이 엄마가 또 특이해요. 네, 엄청 특이하죠. 네, 그래서 네. 진만이가 봄이나 다른 사람한테 총을 쏘지 못하게는 할 수 있지만 장난감 총 자체를 사주지 말라는 요청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봄이한테 왜 장난감 총을 사면 안 되는지, 야구공은 되는데 왜 총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린이 정서에 해가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보미가 장난감 총에서 나아가 무기와 전쟁에 대해서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친구 민경이와 함께 포스터를 만들어서 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뜻을 같이 하는 아이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장난감 총도 수거하게 되고, 그리고 경민이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이 무기를 팔지 말라는 외침이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에까지 이 시위가 퍼지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이 빠른 속도로 쭉쭉쭉 이어집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때 느꼈던 흥분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 작품을 봤을 때 사뭇 좀 달랐어요. 물론 작품의 배경이 된 그 안타까운 두 학생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울컥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래서 이게 책의 가치나 어떤 재미가 떨어진 건 절대 아닌데, 예전에 달랐을 때 그런 속도감이나 흥미진진함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작품의 목적의식이 뚜렷해서인지 인물의 행동과 큰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 전개되다 보니까 네, 이게 마치 맞아요. 실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 같은 거예요. 마치 다큐처럼. 네. 그리고 또 이 전쟁은 놀이가 될 수 없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외친 것과 무색하게 아직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너무 많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시국에 이 책을 꼽은 까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총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에서 시작했어요. 개인 간 폭력
학력의 문제로 그칠 수도 있는데 이게 집만이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총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미와 무다이들은 이걸 겪으면서 진짜 문제는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죽이는 총기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야의 확장. 바로 이 시국에 우리가 이 책을 꼽은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아까 진짜 있었던 일처럼 이제 느껴진다고 했는데요. 보미와 아이들이 벌이는 일이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면담에서 대자보로, 대자보에서 또 모임으로 모기수거와 행진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막 그 평화 반전 운동이 퍼지는 그 과정이 사실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난 민주혁명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혁명이 일이 시작될 땐 작은 데서 출발을 그렇죠. 해요. 뜻있는 자들이 모이고 큰 바람이 불기까지는 사실 그 속에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지나왔던 역사가 이제 말해주죠.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 과정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굵직굵직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지부진한 이 시국도 마찬가지로 끝내 우리 같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개혁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지네요. 네, 멋집니다. 네, 힘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언더독 아이들의 유쾌한 전교회장 도전기 기호 3번 안석봉입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일상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날카롭게 건져올리는 진형민 작가의 작품입니다. 다시 봐도 정말 재밌고 재밌습니다. 처음 읽었을 네, 때도 진짜 네, 정말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이게 보니까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10년. 그런데도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안석봉 말고도 뭐 소리질러 운동장이나 왜왜왜 동아리도 이 시국에 읽기 좋은데요. 저희 지극히 취향으로 유쾌하고 발랄하고 생생한 안석봉을 꼽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어린이, 이렇게 누구도 얘가 전교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죠. 이런 석봉이가 우당탕탕 좌충우돌 전교 회장 선거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막강한 전교회장 후보 고경태와 그 잘난 체하는 무리들의 재수없는 발언에 얼떨결에 회장으로 나간 석진이는 사실 입후보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후보 연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치껏 어설프게 뭐 공약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유세를 할 때 뭐 붓글씨를 쓴다든지 민요를 막 부른다든지 가래떡을 막 돌린다든지 좀 기발하게 이제 선거 유세를 하죠. 근데 이제 부정선거로 신고당하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의 눈칫밥도 이제 먹어가면서 끝까지 회장 선거를 치는데요. 한편 이 석진이네가 살고 있는 이 시장 옆에 이제 누구도 눈치 못 채게 대형마트가 문을 엽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시장 사람들의 불안 속에서 우리 석봉이는 자기를 둘러싼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네,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민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전교회장이라고 하면 좀 멀끔하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좀 그런 애들이 되길 원하지. 그렇죠. 보통 이상은 좀 해줘야 되고 또 약간 보호자들이 학교에 좀 협조적이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석봉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 선생님의 기대를 받는 학생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거나 인기가 많은 친구도 아니고 교실에 세워둔 대걸레 정도 친구인 기무라나 조조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교회장은커녕 분단장도 못 해볼 것 같은데 똥걸레라는 근데 제가 우리 대구에서는 똥걸레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 전국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똥걸레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다. 회장, 부회장, 분단장 아무것도 못하는 똥걸레. 사실 똥걸레에 들어가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죠. 굳이
분류하자면 석봉이 똥꼬레미. 네. 그런 이제 석봉이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사태를 이제 종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반에 전교회장 2명 나오는 게 좀 그래 거시기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니면 이제 경태 엄마가 또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우아하고 약간 이렇게 부티나는 옷차림과 말투로 이 석봉이의 기를 죽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일상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민하게 감각하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가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팎으로 아주 장애물이 많은 우리 언더독 석봉이가 특유의 기발함. 사실 기발하려고 기발한 건 그쵸. 아닌데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이제 대처를 합니다. 이제 공약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선거권이 없는 1학년 애들한테 또 물어가지고 막 주워 담고.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빈말, 이렇게 공약이 아니라 진정한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공약이 되었죠. 네, 석봉이는 선거에서 떨어집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 애를 썼는데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좀 안 됐다 싶은데 근데 과연 그럴까? 맞아. 과연 안 됐을까? 선거 전과 이제 후에 석봉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 시국에 석봉을 다시 읽으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시국에 이 책을 꼽은 이유라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안석봉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고경태 무리가 자기들을 무시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걸 맞섰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약도 모으고 그래서 꼴찌까지 생각하는 학교를 위해 가짜 공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맞아요. 네. 석봉이 알다시피 흔히 회장감이라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자기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뭔지 고민하고 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위해 목소리를 이제 내는 것이죠. 마트에 이제 바퀴벌레를 뿌린 백발마녀 또 자기만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비록 이제 비법적인 행동이었지만 시장 상인들도 뭔가 행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백발마녀를 지지한 거예요. 이런 경험과 경험이 쌓여서 멍청한 개가 아니라 현명한 사자가 되겠다. 아주 명연설. 네. 앞에 그 시작할 때 석봉이가 이런 명연설을 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죠. 네. 엄청난 명연설을 남기죠. 네. 또 한 가지 이유는 선거도 있습니다. 선거를 또 똑바로 해라. 선거 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명품 학교 이런 감언이설에 호가 넘어가지 마라. 그 결국 정교회장은 고경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우리 사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번듯한 사람, 뭐 이왕이면 학벌도 좀 좋고 돈도 좀 있고 직업도 좀 그럴싸하고 말로 포장도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혹하게 되죠. 경태가 명품 학교, 뭐 1등 학교를 만들겠다. 그 뒤에서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눈앞에 이익을 딱 갖다 주면 뽑잖아요. 네. 근데 석봉이는 꼴찌도 사람이다. 꼴찌까지 생각하는 기호삼번 안 네, 섞고. 그렇죠.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학교를 공약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석봉이가 하는 알고 거예요. 보면 복지사회를 꼽고 꼴찌까지 생각하는 그렇죠. 복지사회. 모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사실 이렇게 정치나 경제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교회장이야 누가 되든 말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뭐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겠지만 그런 소수의 잘난 체하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선생님한테 은근히 무시받고 친구들한테도 과시받고 결국에는 난 교실 구석에 서 있는 대걸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피마트도 직접 갈등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남는데 백발마녀가 바퀴벌레를 풀었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이 겁나 좋다고 막 울었죠. 화장실이 겁나 좋다. 이게 진짜 이 마트가
편하고 쾌적하고 좋다라는 거 맞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부모가 우리 집 가게가 이렇게 대형마트 때문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형마트는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편법으로 몰래 문을 열었고, 근데 알고 보면 내 삶에 이런 아주 직접적인 문제로서 인식하고 그 까닭이 뭔지 고민하고 정당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국에 우리가 이 안석봉을 다시 봐야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해석이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해석은 언제나 멋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제목부터요.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전성희 작가의 2010년작 난 쥐다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쥐인가 인간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쓰레기가 이제 수북한 인간 할머니 집에 살던, 그러니까 뭐 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천국이죠. 그쵸. 네. 주인공 쥐 나루가 어느 날 역사학 쥐 고리 아저씨를 만나고 쥐들만의 세상인 뉴토에 가게 됩니다. 뉴토는 아주 먼 옛날 인간들이 이제 쥐를 한창 박멸을 할 때 인간을 피해서 도망친 파라 집안과 조우 집안이 지하에 세운 쥐 나라입니다. 조우 집안은 인간 세상에 사는 쥐도 뉴토 쥐처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언어도 배우려고 했는데, 파라 집안은 인간계의 쥐들을 혐오해요. 조우와 파라의 갈등이 깊어가던 중에 뉴토의 전염병이 번지고, 파라 집안은 인간 세상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면서 다른 쥐들이 조우 집안에 등을 돌립니다. 이후에 이제 파라 집안은 뉴토의 자본과 정보를 독점을 하고 인간 세상과 그곳에 사는 쥐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고 뉴토 쥐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뉴토의 군림을 하게 되죠. 뉴토의 쥐들은 앞발로 이제 땅을 파는 쥐다운 모습을 잃고서 파라 사장이 정해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 살고 맙니다. 이 역사학 쥐 고리 아저씨는 이제 쥐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좀 어딘가 허술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걸 알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내가 공부했을 때는 인간 세상에서는 쥐가 멸종했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알던 거랑 다르네? 이걸 뉴토에 가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다가 나루를 만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마치 매트리스가 깨지는 것처럼 뉴토의 견고한 벽이 하나둘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네. 작품은 사실 이렇게 쥐를 빌려서 우리 인간 세상을 은유하고 있어요. 동화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작품이긴 한데, 또 어린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좀 색다른 쥐 이야기네? 라고 하면서 재밌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나루가 파라 사장과 함께 이제 몰래 훔쳐보는 인간 시장 회의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조위원장이 나와요. 근데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면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거칠고 무섭고 뭔가 욕도 되게 걸걸하게 할 것 같고 이렇게 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노조위원장이 멋진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나루의 눈에 선한 느낌을 주었다, 눈빛은 날카롭고 빛났다라는 그 방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파라 사장한테 항의하다가 이제 밉보인 쥐들이 인간계로 탈출하기 위해서 몰려가는 하수도 구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음침하고 어두운 곳으로 알려졌는데, 막상 그 나루가 직접 본 이곳은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활기찬 기분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작은 묘사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알고 보면 허상이라는 거, 언론과 권력이 얼마나 진실을 가리는지 알려주는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장면으로 저는 꼽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나루 엄마인데요. 네. 이렇게 쥐를 신으로 받드는 쥐들의 이상향인 카르니마타에 이제 이 엄마는 콧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라고 보기에는 자식한테 너무 쿨한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나루의 상상 속에서마저도
징징거리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라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엄마의 캐릭터가 나루를 독립적인 쥐가 되도록 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국에 이제 이 책을 우리가 꼽았는 이유를 이제 말해봐야 되겠죠? 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진실을 추구할 것. 그리고 옆에 사람과 같이 할 것.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허점투성이죠. 권력은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와 자본을 독점하고 노동을 착취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는 세상에 이 균열이 생기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돼요. 금기시된 것을 해야 돼요. 고리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나루도 그렇고 이 파라 공장의 보스리와 가랑이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궁금했고 균열이 생겼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전진하는 동기가 되어서 이제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죠. 왔죠. 네, 그래서 네. 고리 아저씨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나루가 고리 아저씨와 하수도 구역에 가서 공장 사장한테 항의하다가 쫓겨난 이제 쥐들을 만났는데 나루는 뉴토의 쥐들에게 이 하수도 구역에서 이 쥐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수도 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니다. 사라진 실종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더라. 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수도 구역의 쥐는 오히려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라고 반문합니다. 이때 고리 아저씨와 나루가 당신 같은 쥐들을 위해서 라고 답을 하죠. 진실을 알리는 이유는 바로 모두의 쥐다운 삶.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자유롭게 사는 그 인간다움 때문에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네, 세 작품 모두 이 시국에 정말 뜨거운 불을 지르네요. 네. 자, 세 작품 모두 소중한 작품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 시국 특집 한 편을 고르자면 저는 안석봉입니다. 기호 3번 안석봉 딱 제 취향. 그냥 발랄하고 유쾌하고 생생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새 작품 중에서 가장 최근작이에요. 10년 전인데 2013년에 나왔는데. 그러네요. 새 작품 중에는 가장 최근작이네요. 근데 저도 안석봉의 한 표인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의 삶이 조금 더 생생하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좀 섬세한 감정, 변화, 흐름, 성장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무기 팔지 마세요도 아이들 현실에 있는 지금 평범한 아이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커지는 작품인 것은 맞는데 좀 행동과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굵직한 사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좀 다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큐인데 결말은 또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되다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 싫은데.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런 게 감동을 주죠. 그렇죠. 또 그거를 흥겹게 하잖아요. 즐겁게, 유쾌하게. 네. 그래서 제 취향입니다. 안석봉. 네, 좋습니다. 이 시국 특집 우승은 기호 3번 안석봉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안석봉처럼 평범하고 어리버리하고 유쾌하고 엉뚱한 하지만 하늘을 찌르는 발차기를 계속하는 그래서 이 시국의 끝이 따뜻한 봄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감 우리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좀 사실 이 작품을 고르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작품이 무기 팔지 마세요나 안석봉이나 난 쥐다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대자보를 써요. 포스터 종이 전단지. 이 작품들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21세기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게 종이 이 사람들이 쓰는 그쵸. 그 알림 내용 근데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요새는 뭐 SNS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창 후에 탄핵 탄핵안 가결 시위 일어났을 때 그리고 시국 선언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났을 때 뭐 대학가에도 뭐 대자보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보도되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세월이
흘러도 역시 대자보의 음. 힘은 변하지 않는다. 네. 아, 크다. 좋습니다. 네. 아, 그쵸. 대자보의 힘 크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크다고 느꼈는 게, 이 책에 나오는 이 남자 어린이들. 그러니까 안석봉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무기 팔지 마세요도 그렇고, 이 총을 쏘는 경민이네가 나중엔 결국 이 무기를 반대하는 평화 모임에 가입하기까지, 항상 이 남자아이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인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결국 경민이도 민경인가요? 민경이랑 네. 사귀게 되면서 그쵸. 경민이가, 그쵸. 홈페이지도 그쵸. 만들고 사랑이 느껴 느껴지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걸 보면서 남자아이들이 움직이는 힘은 좋아하는 여자아이인가. 안석봉도 처음에 그 그렇죠. 고경태 무리 중에 영지라는 똑 부러지고 팻말에 살랑살랑 흔드는 걔가 나 설마 날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맞아요. 거기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쵸. 영지가 나를 뭐 무시하지 않겠지? 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잖아요. 안타깝네요. 네. 야, 그거는 작은 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은 없겠지. 1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이제는 주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움직이겠지. 남자아이들이. 네. 남자애들도. 남자아이들도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시국 특집 아주 짤막하게 전해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꾹 해주시고, 저희들 어문정 월드컵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기획한 세 편인가? 세 편이. 저희가 처음에 사실 2편을 기획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3편까지 왔는데, 앞으로 혹시나 많은 분들이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없겠네요. 이제 영원히 없겠네요.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